예, 한전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부채 위기에 있는 35개 공기업에게 부채 관리 자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계획과 실적을 제출할 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2024년에서 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 산하,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 부채 줄이기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 감소율에 사실상 1등 공신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당 자료 보면은 한전은 올해 24년 517.3% 부채에서 4년 후가 되면은 363.7%로 약 200% 부채를 감소하는 걸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PPT를 보니까요. 처음 제출할 때마다 5개 항목에 걸쳐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자본 확충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제출할 때나 지금 이번에 24년에 변경 제출한 거나 변함없이 7조 원 이상의 자본 확충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에 나머지 4개 요인은 다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국민의 눈속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재평가해서 평가액을 7조 이상 높여서 부채율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처분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다 지금 깔고 있는 토지들이죠.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들입니다. 그러면 실제 부채는 줄어들지 않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격만 높여서 부채율만 낮추는 것은 실제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전이 기재부를 속이거나 산자부를 속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을 속이거나 국민을 속이거나 다를 속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와 대통령실이 동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은 국민만 속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3일 회계법인에 따르면은 한전과 관련되어 있는 10개 자회사들이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수원과 일부 발전사들이 우리는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지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그 원가 베이스의 회계 모형에서 그 다음에 토지 재평가 모형으로 이리 바꾸는 것은 국민 속이기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발전사와 한수원조차도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네. 이렇게 해 나갈 겁니까? 변경하시겠습니까? 네, 원래 이 계획을 수립했던 2022년 당시에는 대규모 적자로 자본 고갈이 우려됨에 따라서 자본 잠식 방지를 위해서 토지 자산 재평가를 추진했던 것인데요. 물론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사장님, 제가 질문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답변은 나중에 모아서 한 번 더 듣기로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채를 줄이는 자본 확충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한수원과 발전사 두 군데도 이것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실 걸 바라고요. 특히 거기에는 중부발전과 동서발전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이옥훈 국장님 나와 계시죠. 산업부에서도 한전의 토지 재평가를 통한 재무관리 계획에 대한 산자부 입장을 확인하시고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 수출 때문에 설랑설레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수익성, 지금 논의되는 거 보면 수익성 부분이에요. 수익이 나지 않을 거다. 아니다. 이게 많이 지금 설랑설레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원전을 수출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 때문에 이게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전력 공급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지고 2016년에 한전과 한수원이 역할 분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는 한수원이 하고 특정 국가는 한전이 하는 것으로 그죠. 그 이후에 이 논의가 진척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최근에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SMR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아프리카 내륙 국가들이 SMR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전하고 상담을 해야 될지 한수원하고 상담을 해야 될지 좀 이렇게 헷갈려하고 한수원하고 상담을 하겠다고 하니 외교부가 한전하고 상담을 해라 이런 또 근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6년에 나눈 이 분할 정책이 지금도 과연 유효한 것인가? 그때는 한전의 브랜드 파워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전도 일부 역할을 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한수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주장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한번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전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각 기관은 뭐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그런 논의가 한번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각 기관의 장들께서는.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현재는 두 기관이 경쟁을 하면서도 합의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한전과 한수원이 이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양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전은 플랜트 단위의 신규 원전 수출은 한전이 하고 한수원은 운영 정비 해체 등 요소 기술 수출 추진 방향으로 수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건설부터 운영 또 해체까지 전주기 사업을 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원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주기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대외 수출 채널 일원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감을 하는데 정부와 또 조율이 필요하고 또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담에 안세진 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좀 전에 이 입장을 상담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를 차원에서 원팀이 아니라 원탑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성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만 오늘 우리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이 국정감사에